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두드림 비자 1타 강의 채널 비자 코리아 포유입니다. 한국 체류 외국인들과 출입국 업무를 보시는 행정사님들께서 업무를 가지고 계시는 비자 문제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시리즈로 강의하게 될 텐데요. 강의 놓치지 마시고 꼭 구독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비자 강의 3에서는 D10.1 일반 구직비자 변경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어느 영상에서도 볼 수 없는 최강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영상을 끝까지 보셔도 되고 다음 목차를 보고 궁금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럼 목차를 볼까요? 첫째, 구직 비자 변경 기본 원칙 및 제한 기준이 나옵니다. 둘째, 점수제 적용 구직 비자 변경 대상 및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구직 비자 변경 점수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 점수제 면제 특례 구직 비자 대상과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직비자 체류 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 인턴을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드리고요. 또 시간제 근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구직비자 변경 기본 원칙과 제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구직비자의 기본 원칙은 그 점수제 요건과 점수제 면제 특례 요건이 있는데요. 이 두 경우에 유리한 요건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까지 점수제 요건은 점수제 요건 대상대로 점수제 면제 특례 요건으로 갈 수가 없었는데 점수제 면제 특례 요건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점수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는 그 점수제 요건에 따라서 구직비자를 변경하고 또 그 연장 기간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변경을 하는데 제한 기준이 있는데요. 국내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5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이 형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다. 5년 이내에 여기에서 5년이라는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라는 기간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을 넘어서 있었던 것은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이 5년 이내에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제퇴거나 출국 명령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고요. 또 신청일로부터 이제 3년, 가까운 3년에 국내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 관리법에 대해서 범칙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는데 이게 체류허가 제한 통합 기준에 따라서 체류허가 제한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이 기준에 따라서 옛날에는 200만 원 이상이면 엄격하게 안 됐는데 이 부분이 500만 이상으로 또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좀 중간 그 500만 원 미만으로 이런 범칙금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또 제한 기준으로는 근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서 새로운 근무처와 이런 근로 계약이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근로계약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D10으로 할 수가 없고 앞에 있는 근로계약이 끝난 뒤에 이런 D10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적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는데요. 이럴 때는 만료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만료일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최근 1년 이내에 구직 그러니까 D10 자격으로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를 여기 해설을 제가 설명을 써놨는데요. 이 말은 최근 1년 이내에 4개월 미만 동안 취업을 하고 또 다시 D10으로 연장이 아니고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자꾸 이런 직장을 이전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짧은 기간 동안에도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직장을 옮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교수 2완부터 2세번까지의 체류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휴,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런 D10으로 바꿀 경우에 변경할 경우에는 4개월 미만 일을 했다가 그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이렇게 D10으로 또다시 D10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최근 3년 이내에 완전 출국 없이 3회 이상 D10으로 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이 되는데, 완전 출국이라는 말은 이제 출국을 할 때에 그 출입국 사무소가 출입국 직원이 있습니다. 그 출입국 직원에게 이제 나는 다시 한국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완전 출국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3회 이상 3년 이내에 계속해서 D10으로 자격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3회 이상이 헷갈릴 수 있는데 연장은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 변경을 3년 이내에 3회 이상 하면은 되지 않습니다. 이 화면은 점수제 적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은 점수제는 기본이 학사 학위 이상이라는 게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 국내는 이제 외국은 전문 학사가 인정되지 않지만 국내 전문 학사도 포함을 합니다. 이때 이 학사 학위라는 말은 외국 학사와 플러스 국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E1에서 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구직을 하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미래입니다. 미래. 이전에 대한 부분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여기 많은데요. 어떠한 그 외국인이든 외국인이 이런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그런 외국인은 뭔가 상황이 구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D10으로 바꿀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포인트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점수제 부분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배점표가 총점이 190점인데요. 거기에는 또 기본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 항목이 20점 이상이라는 조건이 되면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이 되면은 점수제로 D10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학사가 있다는 조건과 어느 비자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다음에 미래에 E1에서 E7 이것을 전문 직종이라고 합니다. 직종이라고 하는데 이 전문 직종에 구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B1, B2, C1, C3 이런 C4 이런 단기도 들어 있고요. 또 D3 그리고 E9, E10, G1 자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분들이 이 앞에 있는 학사학위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법무부 고시 21개 국가 국민은 총점이 8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60점이 되면 되는데 여기 국가 21개 국가는 80점이 되도록 이렇게 강화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21개 국가가 어디냐면은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 구직비자 변경을 위한 그 점수표가 있는데요. 이 점수표에 세부적으로는 설명을 드리지 않고 기본에 연령에 대한 이런 배치 기준에 따라서 점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순차적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피크가 있습니다. 피크. 30에서 34세가 가장 일을 왕성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내려갑니다. 점수가. 그리고 최종 학력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국내는 전문 학사 그리고 국내 국외 모두는 학사, 석사, 박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최종 학력은 사이버 대학 학위도 인정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주 비자라든가 또는 그 영주 비자로 바꿀 때는 많은 그 요건에 이 사이버 대학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경우하고는 다르게 그냥 학력으로만 인정될 때는 이것은 사이버 대학에 대한 학위도 인정이 된다 하는 걸 아시고 이런 사이버 대학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유학이라는 그런 이 뭐랄까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그런 학위들은 이게 사이버 대학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고 또 한국 예총 한국 예술종합학교에 예술 전문사 과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학사, 석사 여기에 어디에 들어가지? 라고 많이 헷갈려 합니다. 여기는 석사학위에 준하여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의 어떤 항목으로 뭐 취업 경력, 국내 유학, 국내 연수, 한국어 능력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우리가 어떤
그 국내에서 취업한 경력도 있고 국외에서 취업한 경력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여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유학이란 단어가 있는 그런 그 경우에는 여기에 밑에 봅니다만 국내 유학은 정규 과정만 인정이 됩니다. 정규 과정만. 그래서 이 정규 과정은 사이버 대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원격 교육을 하는 모든 대학은 이 사이버 대학이기 때문에 사이버 대학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뭐 국내 연수일 경우의 부분도 대학 연구생, 교환학생, 국공립기관 연수, 사설기관 연수가 있고 또 어학연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능력에 대해서 출입국에서 제시한 또 설명하는 그 자료에 조금 그 이해하기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5급은 토픽을 이야기하고요. 또 여기에서 5단계는 KIIP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윗단계에 있는 20점을 받는 그런 경우에 그냥 5단계 이수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단계도 기본이 있고 또 심화가 있는데 뭐 심화를 하면은 더 높은 단계니까 이거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기본만 해도 이거는 2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 그 5단계를 받으면 5단계에서 기본을 받으면 그게 영주용 종합평가를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이수라는 이상은 이수하고 난 다음에 플러스 이런 종합평가 합격도 이거는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수라는 내용이. 그래서 이 따로 별도로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평가에서 점수에 따라서는 그 영주용 종합평가를 바로 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별도로 항목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이 4단계 의 경우 다음 단계에서는 또 이수가 되어 있으니까 이 경우는 이런 종합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또 이제 100시간의 교육을 받죠. 100시간을 받고 또 그에 따른 평가를 중간 평가를 해서 합격을 해야 이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4단계 이수. 그리고 또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사전평가에서 점수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바로 중간평가를 합격한 경우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전평가 81점 이상의 경우도 됩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여기서 안 했는데요. 취업 경력은 한국에서 국내의 경우에 E9 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력의 기간은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만 인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변경 구직 비자를 하는 데 대한 이제 점수표가 되겠는데요. 이 점수표에는 가점과 감점이 같이 있습니다. 가점 부분에서 뭐 다른 부분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공계 학사 학위 소지자의 이제 가점이 점수가 5점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공계 학사일 경우에는 이거는 사이버 대학 학위도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학이라는 어떤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이버 대학도 인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범칙금 여기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범칙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이런 형사처벌은 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금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처분 금액의 합산을 다 해야 되고요. 과태료는 미포함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A와 B 항목 간 합산 점수가 적용이 되고 중복 산정이 된다는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번 반복되어서 일어난 경우에는 이것이 중복 산정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합계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주의사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범칙금을 받아 체류 허가 제한 통합 기준에 따라서 체류 허가 기간이 제한되거나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자격 제한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점수제 면제 특례 구직 비자 대상 및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앞에는 점수제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여기에는 그 점수제를 면제하는 특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수제는 요건이 아까 뭐였죠? 반드시 대학 학위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점수제 면제 특례인 경우에는 대학 학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어떤 요건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 대상 중에 첫 번째는 유학생 졸업 후에 최초 구직 변경자인 경우에는 그 대학 학위가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 과정의 유학생으로 졸업을 해서 학위 취득이 된 경우에 최초 구직일 경우에는 점수제를 미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 나올 때는 뭐 어찌 보면 그 점수제를 미적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따지지 안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아주 쉽게 그 구직 비자를 준다는 뜻인데요. 6개월 동안 부여를 1차적으로 하고 연장 시에는 점수제를 적용을 해서 그 점수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드린 대로 80점 이상이 되어야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능력 우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내 정규 대학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이 3년이 경과된 자는 당연히 경과되면은 이거는 점수제로 80점 이상을 갖추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 여기에 3년 이내에서는 거기 이 앞에서 그 다른 사람들은 6개월 이후에는 바로 점수제를 가는데 이 한국어 능력 우수자인 경우에는 3년 동안이나 이런 그 점수제를 면제한다고 하는 건 큰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픽 4급 이상 그리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그리고 사전평가에서 5단계 배정이 된 자는 이 부분은 3년 동안은 이제 점수제에서 80점 이상의 아주 까다로운 그런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연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정규대학의 부분은 주로 그런 그 국내 대학이기 때문에 유학하고 이렇게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국내 대학에서 정규대학이라는 말은 이것은 유학입니다. 그래서 유학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대학에서는 그 사이버 대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 직종 경력자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있는 이 두 부분은 그 대학이라는 것이 같이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점수제 면제 특례 중에 3번은 이거는
대학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교수부터 특정 활동까지의 체류자기를 소지하고 근로계약이 만료되어서 또 그리고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취업활동이 종료된 사람일 경우에 D10으로 바꿀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이 전문 직종에서 근무를 하면서 또 대학을 본국이나 국내에서 대학을 학위를 갖지 못한 사람이 국내에 일을 하면서 이 학위를 갖추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대학에 아니었는데 이 대학을 갖추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E1에서 E7을 우리가 전문 직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전문 직종 중에서 지금 계속하여 취업을 희망하지만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 갱신 또는 다른 근무처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허락이 되고, 또 이 근무처 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특정 활동인 경우에는 이런 휴,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또 구직 변경으로 허용을 하되 단 상한을 6개월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이 두 번째 항목이 되는데요. 이제 6개월 동안에 그런 직업을 그러니까 근무처를 변경을 못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귀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분들이 좀 더 유리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특히 그 E9, E10 같은 경우에도 E9, E10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E9을 가지고 일을 하고 E10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유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유학한다고 해서 비자를 D2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E9과 E10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의 유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학위를 갖추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옛날에는 이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부분들은 아무리 유학 활동을 해서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아예 이제 대상이 6개월로 제한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이런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지금은 이분들도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점수제로 할 수가 있어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점수제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제한되는 특정 활동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제 여기 보면 E2, E3, E4에 제한되는 곳이 많습니다만 E7-1에도 제한되는 그 6개월로 제한되는 대상들이 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 해외 영어 번중,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 디자이너 이와 같은 상당히 이제 고급의 그런 이제 전문 직종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아주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이제 않는 경우에는 6개월로 제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6개월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만 6개월로 제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궁금한 것이 구직비자의 체류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점수제 대상은 3년 이내의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을 하거나 또 3년 이내에 500대 기업에 1년 이상 근무를 했거나 또 3년 이내에 타임지 선정 200대 외국 대학 또 QS 500위 외국 대학 졸업자이거나 이제 이 부분은 어떤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 어떤 그 해당되는 사람만 신경을 쓰면 되겠습니다만 이제 점수제 평가에 따라 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에 2년 동안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연장이 되어서 최종 그러니까 2년까지 D10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비자 점수제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이것은 1년입니다. 물론 1년일 경우에도 6개월 단위로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60점 이상 했기 때문에 60점 미만은 이렇게 점수제 대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수제 면제 특례 대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대학 출신 중에서 한국어 성적 우수자는 앞에 이와 같이 2년 동안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연장을 하고요. 또 그 앞에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전문 직종 E1에서 E7 근무 경력자일 경우에 1년 연장 1년 동안 최종 그 D10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 또 그리고 6개월 단위로 연장이 될 수가 있는데 법무부 고시에서 정한 앞에서 설명드린 그 E7, 1, 2, 3, 4의 직종은 6개월까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3개월 단위로 잘라서 연장을 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직종은 이제 6개월이지만 그 나머지 여기에 있는 이 7은 모두가 1년이 상한선이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제한되어 있는 6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직종의 경우에 플러스 대학 학위를 가지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였는데 최종 옛날에는 이 부분은 학위하고는 관계없이 뭐 계속해서 6개월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적용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바뀌어서 이렇게 될 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 학위를 대상으로 하는 점수제 대상으로 변경해서 적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최종 지금 결정이 났고 제가 이제 1345를 통해서 확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인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이게 대상을 우선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외국인 등록을 마친 일반 구직 자격 소지자 중에서 연수 수당을 받고 뭐 이 연수 수당이라는 것은 뭐 실제로는 뭐 임금이 되겠습니다만 명목상으로는 연수 수당입니다. 전문 분야 E1에서 E7을 전문 분야로 하는데요. 이 전문 분야 허용 분야에서 연수 수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또 직위는 인턴 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럴 경우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이제 한 경우와 이런 또 소속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소속 기간을 변경한 경우는 또 A라는
회사에서 인턴을 하다가 B라는 회사로 장소를 근무처를 변경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두 체결할 경우하고 또 중간에 또 어떤 근무처만 바뀌어도 인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사전 신고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 15일 이내에 또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통합 신청서에 그 34호죠. 거기에 보면 체크하는欄이 있는데요. 그 제일 마지막에 있는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에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수기간, 즉 인턴 기간은 구직, 자격, 소집 기간 동안 최대 1년 범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을 넘어서서 구직 비자 기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근로하는 또 인턴을 하고 있는 그 기간은 최대 1년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 기업에서 인턴 활동을 최대 6개월을 하도록 한다면 만약 1년을 인턴을 하게 된 경우에는 두 개 회사에 한 회사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근무처를 변경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수당은요,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수 분야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문 분야입니다. 전문 분야에 해당되는 직종인데 단순 아르바이트는 불가합니다. 이 단순 아르바이트는 다음에 설명드릴 시간제 근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E1에서 E7은 시간제 근로인 아르바이트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경우는 할 수 있는 경우는 유학비자를 가지고 D10으로 바뀐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연수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E1에서 E7을 고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가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이내입니다. 여기에서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일반 우리 근로일 경우에는 기본 40시간 플러스 12시간 연장해서 52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연장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52시간으로 하는 일반 정규 직원하고는 다르게 근무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신고 절차는 고용주하고 근로계약을 해서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팩스로 1577-1346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 인턴 신고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전화는 1345로 전화를 해서 본인의 인턴 신고 접수를 확인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제 근로도 D10이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조금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유학 비자 D21에서 4 또 D27 체류 자격으로 있다가 일반 구직으로 변경을 허가받은 자에 한해서 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유학생이 자기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D10으로 바꾼 그런 경우입니다. 요건으로는 학위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이어야 하고요. 정규 대학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이버 대학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야간 대학에 직접 출석해서 한 대학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토픽 4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는 이수라는 말은 중간 평가를 합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전 평가 81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직종 체류 자격으로 체류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이래 되면은 이거는 전문 직종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는 분은 사실은 대학 D2 비자의 여기 요건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될 수가 없고요. 또 출입국 관리법 위반 사실이 없는 그런 분이어야 합니다. 가태료 처분은 제외하고 법을 위반을 해서 다른 벌금 같은 걸 받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활동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유학을 경험한 분들은 유학에서 시간제 취업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활동이 가능한 분야는 다 됩니다. 그러나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시간제 근로는 단순 노무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반 통역, 번역 등등들이 있지만 이거는 그 보조, 이것도 전문 통역이 있는데 전문은 안 되고 일반 통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조가 돼야 됩니다. 일반 사무 보조, 또 안내 보조, 보조 이런 게 들어갑니다. 또 영어 마을이나 캠프 등에서 그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고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 판매원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도 이것도 보조의 경우입니다. 식당 점원, 또 행사 보조. 또 여기에 보면 이제 영어 했지만은 다른 외국어도 또 캠프를 할 경우에 같이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한 분야는 사업 등록증 상에 제조업과 건설업이 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런데 제조업일 경우에도 이제 한국어 능력을 많이 이렇게 봅니다. 이 경우에는 KIIP나 토픽 4급, KIIP 4단계 이제 이상, 이제 이수라고 하는 것은 평가에도 통과한 사람입니다. 소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시설 키즈 카페나 또 외국어 회화 학원이나 또 개인과의 교습행위는 할 수가 없고 택배기사 또 대리기사 뭐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등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도 되지 않습니다. 또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 활동도 불가합니다. 허용 시간은 뭐 우리가 유학 시절에는 뭐 대학을 학년에 따라서 또 자기의 성적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만 D10에서는 그냥 그 한국어 우수자와 그렇지 않은 일반을 대상으로 차이가 나는데 일반 그러니까 D10 구직자는 체류 기간 내에 주당 20시간 주말은 무제한이 되고 한국어 능력 우수자의 경우에는 주당 30시간 주말 무제한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10시간 늘어나죠. 그런데 이제 한국어 능력 우수자는 토픽 5급 이상이 돼야 되고 또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인데 이게 이제 기본을 이수는 평가를 합격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영주형 종합평가를 합격한 겁니다. 또 이제 영주형 종합평가로 바로 사전 평가에서 점수가 높아서 바로 종합평가를 시험 친 사람도 60점 이상 취득을 해서 합격을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신고 방법은 우리가 인턴의 경우에는 근로를 하고 난 이후에 15일 이제 이전까지 신고를 하면 되는데 시간제 근로 신고는 근로 개시 전에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되고 수수료도 앞에 우리가 인턴은 수수료가 면제인데 이 경우에는 수수료가 12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 절차는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출입국 사무소를 반드시 방문을 허가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자민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방문했을 때 사실 이제 이 여기 나와 있는 그 한국어 능력 우수자의 경우에는 이 점수표만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인터뷰를 해서 한국말이 아주 능숙한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제 참고사항으로는 D2 일대의 시간제 근로를 할 경우에는 하이코리아의 전자민원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D10으로 바꾸어서 똑같은 우리 시간제 근로를 할 경우에는 방문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D10.1 구직비자 변경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비자 1타 강의 3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행정사 사무소 두드림에서 운영하는 비자 코리아 포유 채널에서는 외국인들이나 행정사님들께서 힘들어 하시는 복잡한 비자 문제를 간단하고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다음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010-7440-0852 다음 영상에서 봬요.